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이 경기도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경기도지사직이 날아갈 뻔했습니다. 2심에서는 지사직을 뺏기는 그런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의 활약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죄 선고를 받고 살아났습니다. 자, 만약 그때 TV토론회에서 했던 발언이 허위였다면, 2심 판결대로였다면 지금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선거 전에 참석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살아났습니다. TV토론은 그렇게 막 거짓말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또 다른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자, 어제 2차 대통령 후보 TV토론이 끝난 뒤 연합뉴스가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세 후보의 발언 중 사실일까 아닐까 가장 주목을 받는 3개의 팩트를 체크한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윤석열 후보의 원전 추가 건설 발언, 이거 이재명 후보는 추가 건설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윤석열 후보 내가 언제 그랬느냐, 이걸 팩트 체크했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두 번째, 자, 윤석열 후보의 원전 추가 설치와 함께 이재명 후보는 이 경기도 성남시 산하기관 채용을 할 때 문제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윤석열이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누가 맞을까요? 세 번째, 안철수 후보는 50세 이상 기저질환자가 집중관리군에서 빠졌다, 이게 팩트냐 아니냐? 제가 듣기에도 60대 이상과 함께 50대 이상 기저질환자가 집중관리금에 들어있었다고 발표했던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는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넣겠다, 새로운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거는 또 사실에 부합할까요? 아무튼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연합뉴스가 TV토론이 끝난 뒤 팩트 체크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랄만한 사실이 윤석열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이재명은 거짓말했을 의혹이 상당히 심하다, 안철수 후보는 거짓말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해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입니다. 안철수, 윤석열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놓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윤석열 후보는 공정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산하기관 채용 비리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시장 재직 시절 성남산업진흥원을 보면 34대 1, 68대 68명이 지원자 2명을 놓고 어쩔 때는 35대 1로 140명이 지원해서 3명을 뽑는데 대부분이 선거운동을 했던 선대본부장의 자녀라든지 시장직 인수위원회 관계자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지적한 내용은 전혀 다 사실이 아니다, 당시에도 이미 감사원에서 수차례 감사를 해서 문제가 없었고 공개 경쟁시험으로 뽑았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정말 이거 보면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에 이렇게 깨끗했구나, 이렇게 오해할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확인 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확인 결과 감사원 감사에서 아무런 지적도 없었다, 문제가 없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감사원은 2015년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성남시의 산하출연기관이 채용 공고 절차 없이 직원을 채용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윤 후보 측은 또 2014년 4월 이재명 후보 수행비서의 매제인 A주임이 특별 채용됐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없던 일반직 7급을 신설해 채용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 측이 제시한 성남시 의회의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12년 성남문화재단이 감사원의 수시감사에서 직원 특별 채용 부적정, 공고 및 면접 없이 직원 특별 채용 주의 처분을 받은 내용도 나온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재명 후보는 대놓고 거짓말한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은수미 성남시장도 지금 은수미 성남시장 산하의 이 불법 채용 의혹 때문에 지금 수사받고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아무튼 성남시는 이게 전통인가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TV토론에서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얼굴 똑바로 들고 눈빛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이건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랬을까요? 뒤늦게 오늘 국민의힘 선대본부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제 TV토론은 이 발언 허위 발언이라고 밝혔습니다. 2012년 성남문화재단 직원 특별 채용 관련 공고 및 면접 없이 특별 채용하는 사례로 주의 처분받은 바 있다. 자, 아무튼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기간 성남산업진흥원이 채용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캠프 또는 인수위 관계자의 친인척, 지인 등 이재명 시장 또는 민주당 측과 개인적 친분 관계가
확인된 인사 명단을 알려드린다면서 10명의 명단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해 보지 않습니다.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캐봐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막 떠들고 다닙니다. 오늘도 무슨 4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 명단이었더니 100명을 어떻게 하느니 정치보복을 윤석열이 할 것이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돈다고 하는데 이거 다 근거가 있는 겁니까? 또 신천지 궁예까지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 후보 또한 마찬가지로 MBTI 검사를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검사 결과 전체를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공개하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002년도에 장난삼아 해봤는데 의사가 결과를 보고 울었다. 아니 이런 성격인데 어떻게 그렇게 험한 시민운동을 했냐면서 섬세하고 내성적이라 사회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느끼고 있는 아우라에 따르면 의사 선생님이 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혹시 이재명이 나한테 뭔가를 하지 않을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울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재명의 주장에 따르면 야 이렇게나 섬세하고 이렇게나 지금 착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험한 운동을 할 수가 있냐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울었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제가 생각해보더라도 저 얘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저 얘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장난삼아 해봤다라고 하는데 누가 도대체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장난삼아 검사를 받습니까?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장난삼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받은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2002년도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진심 어리게 한 게 아니라 장난삼아 했는데 그거를 언제 했는지 날짜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그걸 하고 난 뒤에 2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 2002년도에 했다. 그 날짜를 기억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성격 검사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기 위해서 꾸며내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에 대한 아우라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게 맞는 얘기겠죠. 원희룡 지사의 아내분이 이분이 정신심리학 전문가 아닙니까? 이분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굉장히 매력적이고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장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동시에 무자비하게 타인을 이용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에 대한 애정이나 배려보다도 분노, 뒤틀림에 의한 원한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재명 후보가 아닐까? 이런 얘기를 했었죠. 뭔가 사람을 교묘한 말로 현혹시키고 그리고 사람을 애정과 사랑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해 먹을 게 없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고 자신의 이용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판단되면 언제가 됐든지 간에 버릴 수 있는 사람 그게 이재명이다 라는 것인데 저것이야말로 우리가 이재명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아우라랑 딱 맞는 얘기죠. 그리고 저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초경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봐도 맞는 얘기예요. 특히나 그런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났던 게 바로 이 장면이었죠. 로봇계를 다루는 행동 저 모습을 보더라도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거를 놓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론을 하기도 하죠. 야 원래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이다. 원래 이제 로봇계를 가지고 실험할 때는 저런 식으로 넘어뜨려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로봇계를 다룬다 라고 한다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이게 원래 상식적인 모습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런 주장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교감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장면을 보시면은 지켜보고 있는 사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것이야말로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일상적인 사람의 감정에 교감을 못하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로봇개뿐만이 아니에요. 실제 개를 가지고도 아니 그냥 개가 아니라 가장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유기견을 상대로 해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것도 좀 보실까요?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강아지를 굉장히 사랑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유기견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버릴 수 없도록 해야 된다. 재밌다고 키우다가 갖다 버리고 무슨 다마고치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비판했었죠. 유기견을 입양해서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거 그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재명 후보가 직접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자 보니까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유기견을 입양을 했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었을 그때 당시입니다. 야 진짜 뭔가 사진으로만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진짜로 행동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웬걸 나중에 그렇게 입양이 됐던 강아지의 상태가 공개가 됐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사진으로만 보더라도 상태가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슨 뭐 잠깐 재미로 키우다가 버리는 다마고치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강조했던 이재명 후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렇게 자기가 성남시장일 때 입양했던 강아지가 경기도 지사가 되고 난 뒤에는 관리를 제대로 못 받았던 것이고 그 시기에 저런 사진이 찍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 측이 굉장히 억울한 것 같아요. 애당초 입양이 됐을 때 계약상 성남시청이 입양자였던 것이지 이재명 후보가 개인적으로 입양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얘기는 이미 일전에 이재명 후보가 직접 했었습니다. 유기견 행복이 입양은 성남시가 했던 것이지 시장 개인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얼핏 뭔가 들었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정말로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사건의 내면을 조금 더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보니까 처음부터
평소 성남시에서 유기견을 찾을 때 어떤 강아지를 찾았습니까? 유기견으로 사연이 있어서 분양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유기견을 찾고 있던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반려견을 찾고 있던 것이 아니라 홍보견을 찾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점을 잘 보여줬던 것이 행복이를 입양시켰던 카라라고 하는 단체에서 뭐라고 밝혔습니까? 원래 처음에 행복이를 입양 보낼 때 카라는 실내에서도 키우기 쉽고 데리고 출퇴근도 용이한 작은 개를 추천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행복이를 보고 난 뒤에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가 대형견이 행복이를 성남시 지킴이로 원했다라는 겁니다.